이번 시간에는 지난 7월 18일 마감된 도전 이벤트 배열로 합계 뿌리기 이벤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떠한 형태로 코딩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Alt F11키 들어가고요. 지금 첫 번째 여기 보이는 코드 보시면 응모해 주신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인지 한번 볼까요? 따로 이 코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질 않고요. 자료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일단 제가 중단점 설정을 한번 해보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F5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시트 한번 봐주세요. F5키 눌러버리면 이렇게 한 열씩 계산돼서 뿌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코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 A열에 들어와 있는 숫자들을 어떻게 일단 배열에 퐁당 집어넣어. 그래서 배열을 만들어서 그 배열에다가 이 값을 퐁당 집어넣어. 퐁당 집어넣고, 그 배열에다가 계산된 값을 뿌린 다음에 계산된 값을 집어넣은 다음에 메모리상에서 그 배열을 집어넣은 다음에 어떻게 열방향으로 뿌려. 그리고 다시 기존에 만들어졌던 배열의 값을 전부 다 어떻게 깨끗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B열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서 더하기를 해서 다시 C열에다가 뿌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계산한 다음에 워크시트에다가 뿌리고 다시 지우고 뿌리고 지우고 뿌리고를 반복하는 형태로 로직이 만들어진 코드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요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배열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만들어졌고 처리 속도도 높겠지만 이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은 하나씩 한 열씩 뿌렸지만 이것을 메모리상에서 배열을 어떻게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한 방에 뿌리면 훨씬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라는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셔야 됩니다. 좀 전처럼 어떻게 배열을 하나씩 한 열씩 요만큼씩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배열의 방의 주소를 사이즈를 이렇게 한 방에 크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지금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계산된 값들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오렌지색 부분은 어떻습니까? 계산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값이 없는 널 값으로 잡힙니다.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다? 배열의 방을 이 사이즈로 만들어서 한 방에 계산을 해서 한 방에 뿌리겠다라는 게 이번 이벤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Alt F11키 눌러서 중단점 해제하고요. 요건 정답인데 요거를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만들어진 요것을 이 이제 숫자를 배열로 이제 만들어서 그 배열에다가 퐁당 한꺼번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션 ARR이라고 하는 이름의 일반 배열로 만들어서 그 배열에다가 집어넣겠다. 레인지 A1 셀에서부터 연속된 아래쪽 방향으로 연속된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집어넣어. 되셨죠? 일단 여기까지 중단점 설정을 하고요. 조사식 창을 추가를 해갔고요. 그때 확인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배열을 하실 때는요. F5 눌러서 AIR 변수를 확인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보이십니까? 지금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시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 배열이 어떻게 해요? 딱 요 사이즈로 요 값만 배열에 퐁당 들어가 있습니다. 요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좀 전에 우리가 코드를 보셨던 것처럼 배열 요 사이즈로 하나 만들어서 한 열씩 뿌리고 또 지우고 또 한 열씩 뿌리고 이러한 형태로 같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 여기가 10행이니까 10열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20열이 되면 20열까지가 잡혀야 될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10행이니까 자, 요 사이즈로 배열 방의 사이즈를 하나 탁 만들어서 자, 한꺼번에 계산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러면 현재 방의 사이즈는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방의 사이즈, 이 배열의 방의 사이즈를 더 늘려야 돼. 자, 배열을 이미 선언하고 난 다음에 배열의 사이즈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 redimens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수 있어야 되겠더라. AIR 변수를 redimension을 할 거야. 2차원 배열이죠. 자, 1에서부터 어디까지? ubound 함수를 쓰셔서 AIR 배열의 1차원의 가장 큰 숫자까지, 컴마. 자, 2차원 배열이니까 한 번 더 쓰셔야 되겠죠. 1에서부터 어디까지? ubound AIR 배열의 1차원 배열의 자 1차원에서 가장 큰 숫자까지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5 눌러서 자, 조사식 창을 확인을 해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자, 배열 방의 사이즈가 자, 한 방에 크게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음에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들이 조금 이상해요. 전부 다 empty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값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나는 지금 현재 A열에 있는 이 값을 포함을 해서 redimension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AIR 1,1에 여기에 값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1이죠. 여기에 1이 들어와야 돼요. 2,1인 요 배열에는 지금 무슨 값이 들어와야 되냐면 2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예요? 여기는요. 자, 여기 3,1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지금 3값이 여기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값이 전혀 없이 전부 다 널 값이에요. empty예요. 왜 그렇습니까? 배열에서 차원의 사이즈, 처음엔 차원의 저기 배열의 사이즈가 요만큼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redimension을 하면서 자, 배열의 사이즈를 이렇게 늘렸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배열에서 차원을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의 값은 사라집니다. 안타깝죠. 따라서 기존의 값을 살리면서 redimension을 하시려면 어떨까요? preserve라고 하는 키워드를 넣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 눌러서 조사식 창을 확인해 보시면 자, 이제는 제대로 들어간 거를 보고 계시죠. 1,1 배열에 1이 들어와 있고 2,1 배열에 2가 들어와 있고 맞습니까? 나머지에도 전부 다 지금 그렇게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엑셀 디자인 채널에서 VBA를 자, 꼼꼼하게 차곡차곡 공부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드실 겁니다. 뭐가요? redimension preserve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누구랑 짝꿍이냐면 동적 배열과 짝꿍인 코드입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보세요. AIR 요 배열은 동적 배열이 아니고 일반 배열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워크시트에 있는 레인지 영역을 일반 배열로 잡았을 때 이 사이즈를 바꾸고자 할 때는 redimension이라고 하는 자, 이 키워드가 누구에도 일반 배열에서도 가능하구나를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책에서 잘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 배열에서도 가능하고 동적 배열에서 가능하다 헷갈립니다. 자, 어떻게 정리를 하시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redimension preserve 또는 redimension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어디서 동적 배열과 짝꿍이야. 이렇게 딱 하나로 모으셔요. 자, 그러면 어떻게 얘를 어떻게 동적 배열로 만들어 버리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겁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배열이 만들어졌고 사이즈가 크게 배열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첫 번째 열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배열 방에다가 값을 하나씩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for next 반복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for next 반복문에서 보통 그 다음에 변수를 넣잖아요. 그렇죠?
for 다음에 변수 I, 보통 J 또는 뭐 K 또는 뭐 R 또는 뭐 S 다양하게 자 변수를 이렇게 넣는데요. 보통 자 VBA 개발자들이 관행상 for 다음에 변수 I를 넣게 되면 이 변수는 행과 관련된 이제 변수랑 관련된 반복문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J라고 하는 변수를 넣게 되면 이 for next 반복문은 자 뭐랑 열과 관련된 반복문이구나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관행상 나의 코드를 다른 개발자가 봤을 때 쉽게 빠르게 이해시키시려면 어떻게 자 VBA 개발자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그 관행상 쓰는 그러한 변수들을 같이 쓰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드시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는 J라는 변수를 먼저 넣겠습니다. 왜냐하면 열 방향으로 먼저 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for J는 1열에서부터 어디까지 U 바운드로 함수를 쓰셔서 AIR 변수의 1차원의 가장 큰 값까지. 그리고 자 어떻게요? 이미 이제 열이 하나가 있으니까 거기서 1을 빼주셔야 되겠죠. 자 next. 자 그 다음에 for 이번에는 i라는 변수를 넣어갖고요 행방향으로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행방향으로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자 이행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행부터 어디까지? U 바운드 AIR 자 배열의 1차원에서 가장 큰 숫자까지 이렇게 해서 next. 되셨죠? 자, J와 I라는 변수가 나왔으니까 디멘션 하셔야 되겠죠? as long time, J as long time. 되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일단 F5 눌러갖고요. 자, 조사식 창을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1,1에 현재 1이 들어와 있죠. 우리는 먼저 딱 하나를 찍겠습니다. 찍어서 생각해야지 우리가 여기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자, 패턴을 규칙을 찾아내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AIR 1,2라고 하는 배열에 어떤 값이 계산이 돼서 들어와야 될지를 우리가 자, 패턴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1,2라고 하는 것은 워크시트에서 봤을 때 여기 좀 볼게요. AIR 1,2라고 하는 배열은 워크시트에서 봤을 때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1행 2열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요 1,2 여기 1 이제 여기 요 셀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어디요? 여기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A2 셀의 값과 A1 셀의 값을 두 개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랑 어디 더한 거요? 여기랑 A2 셀과 A1 셀의 값이 더한 값이 여기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값을 여기다가 이제 계산을 해서 넣으면 되는데 AIR 1,2잖아요. 그렇죠? 1,2잖아요. 자, 1,2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IJ 변수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죠. 현재 I는 2인 상태입니다. 2인 상태인데 지금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I-1이 돼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 요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여기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J랑 연결을 시킬게요. 자, J 변수는 현재 1인데 이거를 2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다가 J 플러스 1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A가 이제 1,2라고 하는 변수에 자, 변수가 요렇게 IJ 변수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패턴을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 누구를 더해? 자, 일단 A2 셀에 A2 셀은 자 지금 어떤 거요? A2 셀은 IJ 변수를 활용을 하신다면 지금 I는 2부터 시작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요거랑 누구를 더하셔야 됩니까? 현재 요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A2 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랑 누구를 더해야 되냐면 A1 셀. 그렇죠? A1 셀의 값과 더해야 됩니다. A1 셀의 값을 여기다가 IJ 변수를 활용을 해서 여기다가 쓰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좋아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어디까지요? 여기서 중단점 설정을 하시고요. 자, F5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배열은 맞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배열, 세 번째 배열 하면서 조금 뭔가가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아홉 번째 배열 지금 보시면, 아홉 번째 배열, 자, 지금 보시면 요까지는 맞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나를 생각을 해 보시냐면, 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숫자와 그 숫자를 잘 활용을 하셔서 패턴을 규칙을 찾아내셔야 돼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따라서 여기다가 뒤에다가 패턴을 그 숫자들의 패턴을 잘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적에 시간을 두시고요. 숫자와 숫자 사이에 규칙을 찾아내시면 이러한 규칙의 패턴을 찾아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F5 눌러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보이십니까? 하나씩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실 겁니다. 맞죠? 그쵸? 좋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배열로 계산된 부분을 한 방에 뿌리셔야 되겠죠? 그쵸? 자, 한 방에 뿌리겠습니다. 어디 range A1 셀을 기준으로 resize. 자, resize는 행, 열로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자, 행에다가는 행의 개수만큼 누구의 행의 개수만큼 u bound AIR 자 1차원의 U 이제 AIR 변수의 1차원에 있는 숫자의 행만큼 열은 요거 그대로 복사할까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갖고요. AIR 변수의 2차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열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열에 들어와 있는 값의 영역을 한꺼번에 범위 잡은 다음에 그 영역 안에다가 ARR 변수에 들어와 있는 값을 한 방에 뿌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한 방에 뿌리고 한번 눌러볼까요? 자, F5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자, 한 방에 뿌려졌습니다. 그렇죠? 한 방에 뿌려주시고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처리 속도를 높이는 코드 APPLIC TION 스크린 업데이팅 어떻게 하시라고요? First 컨트롤 C, 컨트롤 V. 자, first를 뭘로 바꾸셔야 되죠? 자, true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건 동적 배열이죠. 배열이나 개체 변수는 뭐 하시기 전에 end sub 프로시저 빠져나가기 전에 반드시 어떻게 해줘라? 자, 초기화 시켜라. 그래야지 이 또한 처리 속도를 높이는 좋은 습관이더라. 자, 지금은 개체 변수가 없고 배열밖에 없으니까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은 erase 지워 뭐를 AIR 변수를 지워 이렇게 초기화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지우고 Alt F11키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 당선되신 세 분의 코드. 자, 당선되신 세 분의 코드를 우리가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분, 자, 이름은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자, 첫 번째 분 코드, 자, 이분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열을 어떻게 해요? 일단 배열로 집어 넣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배열의 사이즈를 자, 크게 잡아서 거기에다가 계산된 부분을 배열 내부에서 이제 계산이 돼서 자, 어떻게 해요? 자, resize 자, 속성을 사용을 하셔갖고 배열에 들어온 값을 한 방에 뿌리는 자, 그래서 한 방에 자, 배열에 들어와 있는 값을 뿌리는 작업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조금 손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을 좀 손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 잘 보셔요. 자, 이런 실수들 참 많이들 하시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K 변수만 롱 타입이고요. 나머지 last R과 I는 variant 타입입니다. variant 타입은 메모리를 가장 많이 차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as long time 여기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as long time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셔요. 이분 지금 이제 해당되는 영역을 RNG 개체 변수로 잡았어요. 그렇죠? 쌤은 보니까 개체 변수로 잡았어요. 개체 변수인데 다시 또 이것을 변수로 잡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 보니까 조금
살짝 불안해요. 그쵸? 그리고 여기 개체 변수인데 얘는 또 베어리언트 타입이에요. 그쵸? 자, 따라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센문으로 이제 개체 변수가 아니고 일반 배열 변수로 잡아야 되겠죠. 일반 배열 변수로 잡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 엔드 서브 빠져나가기에 앞서서 이것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반 배열도 이 레이즈로 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되셨죠? 요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 코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분도 첫 번째 분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셨어요. 일단 첫 번째 열을 미리 이제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숫자 데이터를 전부 다 어떻게 배열로 잡은 다음에 그 배열에다가 추가적으로 자, 배열의 사이즈를 키워서 내부적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한 방에 자, 데이터를 자, 값을 뿌리는 형태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조금 더 손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것도 이분 잘하셨어요. 그렇죠? 자, 초기화 시키는 부분도 잘하셨고 자, 조금 더 처리 속도를 높이신다라고 하면 이걸 집어넣으셨으면 좋았겠죠. 그렇죠? 애플리케이션 점 스크린 업데이팅 어떻게 해요? first 집어넣으시고 자, 컨트롤 C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컨트롤 V true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분, 자, 코드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분 코드 볼게요. 자, 세 번째 분 코드 지금 보시면 다른 문제 그 두 분과 달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한 방에 끝장을 냈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이제 첫 번째 숫자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따로 배열로 잡지 않고요. 자, 저처럼 어떻게 해요? 자, 리디멘션을 쓰셔갖고요. 이렇게 한 방에 작업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하기로 했죠, 그렇죠? 이제 일반 배열도 리디멘션이 가능하지만 이러면 나중에 헷갈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리디멘션 프리졸브라고 하는 코드는 자, 이런 키워드는 누구랑 짝꿍이야? 동적 배열과 짝꿍이야.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동적 배열로 선언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코드의 특징이 뭐냐면 좀 더 가독성을 높여서 들여쓰기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분은 뭘 잡았냐면 만약에 이 코드 내에서 에러가 생기면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ERR 레이블로 가. ERR 에러가 생기면 어떻게 상태 표시 줄에다가 에러라고 자 이러한 처리를 하지 말고 에러라고 출력을 해줘라고 이렇게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현재 이러한 코드에서 에러가 나오면 안 돼요. 따라서 이 프로시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쓰면 안 됩니다. 쓰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인 거예요. 에러가 없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이제 코드에서 이러한 코드를 넣는다라고 하면 onError, goToError 이러한 이제 코드를 넣게 되냐면 이런 것들은 쉬운 예를 들자면 일반 현업에서 코딩을 하실 때 인풋 박스 같은 거 만드실 때 이러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인풋 박스는요, 개발자가 제어할 수 없는 유저가 인풋 박스를 사용하면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에러가 있거든요. 자, 그러한 에러들은 어떻게 개발자가 핸들링 할 수 없는 에러들은 어떻게 이런 코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인풋 박스 같은 거 사용하실 때는 이러한 코드를 반드시 쓰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쓰시는데 또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한번 보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여기다가 중단점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중단점 설정하고요. F5를 눌러버리겠습니다. 자, F5 누르고요. 잠깐만요. Alt F11 이 상태에서 F5 누르고 자,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자, F8 눌러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는 현재 에러가 없어요. 에러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없고 출력이 됩니다. 자, 출력이 되는데 에러가 없으면 원래는 에러가 없으면 이 코드 요 줄로 들어가지 않는 게 바람직해요.
지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에러가 생기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라라고 하는 이 코드 말고 다른 코드가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따라서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요 레이블 위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코드를 쓰실 때는 자 레이블 위에다가 반드시 어떠한 코드를 쓰시냐면 exit EXIT 맞죠? exit sub라고 하는 요 코드를 반드시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코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에러가 있으면 여기로 오고 에러가 없으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셔갖고요. 자, 우리 지금 조금 약간 긴 시간 동안 이번 이벤트의 문제를 같이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배열,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아직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배열 안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VBA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요 배열,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간을 두시고 천천히 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갖고요. 천천히 배열 완전히 정복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